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일단 일요일 6시 43분입니다. 자, 일단 월요일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막연해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걱정이 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상장되기 전부터 이 영상을 찍어드렸었고, 사실 뭐 그 청약률을 끌어올리면서 많은 배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일러드렸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넘을 수 없었다라는 미리 좀 사전적으로 좀 공지를 드리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10만 원이라는 이 비상장일 때 가격이죠. 예. 한당 3거래일 동안에 이제 그 움직이는데 첫날은 무조건 상한가를 갈 겁니다. 다만 3거래일 이내에 5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5배에 대한 법칙을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지금 못 파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목 상태가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냥 월요일 날 그리고 1월 한 달의 전략은 반드시 이대로 하시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봅시다.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라는 건데 실제로 그러한가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따상상 기업만 좀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죠. KNS 같은 경우에도 따상상 기업이지만 3거래일에 대한 부분 이게 고가가 형성이 되죠. 역시나 이건 18,000원대죠. 그래서 제가 2만 원 내에서 움직이는 건 8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였고 이 부분 예. 고가 대비 반토막이라면 한 번의 리바운딩은 항상 동반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LS 머티도 따상상 기업이죠. 예, 3거래일 이내에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었죠. 1만 원 이하에 대한 주가는 항상 이런 어, 규칙을 동반한다라고 했죠. 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산 운용사에서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자, 15년 동안은 그래도 나름 스타 펀드 매니저로 기록돼 있고요. 예, 1000억을 좀 운용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는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접하거나 아니면 관련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한 번의 기술적인 부분은 존재를 할 거예요. 25만 원이라는 부분을 깨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이 탄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항상 주가라는 거는 중력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탄성이라는 법칙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딱 하나입니다. 자, 10거래일 이내라는 기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칙에 대한 거를 더 이상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제 무상증자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무상증자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거래가 너무 안 되거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비싸고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대주주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상장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 자, 상장을 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 상장하는 게 99%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도 역시나 똑같고요. 자,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연이자 500억씩 내는 부분을 부채를 상환할게요 라고 했잖아요. 부채를 갚았는데 다시 주식수를 늘린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는 어떤 다시 한 번의 의심 소지를 불거지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함이 아니니 또 누구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공은 이렇게 합시다. 올해 3월과 6월로 좀 타겟을 할게요. 자, 스톤브리지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상장되기 전에 투자를 해서 상장 후에 차익을 얻는 사모펀드 및 벤처 캐피탈이라는 펀드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의 수급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다 해소는 됐어요. 근데 다만 3월과 6월 다시 한 번 더 있거든요.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45만 주에 대한 수급은 이미 일단락이 끝났고요. 이들의 의도는 결국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개월과 6개월 후에는 이때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거는 수익을 내고 나가자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들은 개인들의 특정한 10인 그리고 50인 이하의 자금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 비상장 주식인 DS단석을 샀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청약을 들어가는데 3개월과 6개월에 대한 이 물량 있죠. 이 부분을 다 팔아야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운용자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다 보니 요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과정에
수급이 좀 등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보유된 현금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들의 고객사와 어떤 수익률 분배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는 거죠. 3월과 6월에 있을 나머지 보호 예수량에 대한 부분이 차익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겠죠. 자, 요거 오늘 전략을 일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투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실제로 이런 겁니다. A 펀드, B 펀드, C 펀드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A 펀드, B 펀드, C 펀드. 자, 이겁니다. 불특정 다수라는 거죠. 자, 당연히 이 수익이 나게 되면 파는 논리는 이 투신이라는 성격은 원래 제가 이제 기관 출신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개인의 수급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나 자산운용사 펀드가 설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개인들의 자금들 중에서 5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이 자금을 맡기게 되면요. 일임 거래가 됩니다. 이게 개인의 수급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자료의 정의에서 좀 보내드릴 거고요. 조금 이제 러프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27만 원의 장외에서 받아간 수급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 그 수급들은 분명히 어떤 예를 3개월과 6개월 후에 대한 부분, 예, 그 부분을 향해져 있고요. 아마 무상증자도 미리 말씀드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오버행 이슈죠. 이 물량들이 나오는 시기에 조금 더 수월한 과정을 통해서 물량을 소화해 보자라고 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지금 당장 단행할 순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2.2조 원이라는 주가를 형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요. 앞으로 1월 동안은 분명히 이 룰에 의해서 고가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당일의 고가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30%의 좀 현금을 좀 마련해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30% 현금을 가지고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 종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세요. 자, 고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덜어놓는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적어놓은 그 가격에 대한 매일매일에 대한 부분이 이 하단선 부분까지 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접근하시면서 수익을 내십시오. 그 뜻은 뭐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사업부를 따질 때 DS 단석의 사업부는 일단은 작은 순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부는 일단은 고려하지 맙시다. 이 코로나 때 위생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조됐을 때 가장 호황기였던 사업부인데 지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뺄게요. 자, 두 번째는요. 애경 케미칼이죠.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라고 해서 식물, 동물 배변가스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요. 애경 케미칼을 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무조건 따상상을 갈 겁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 일러드릴게요. 자,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부죠. 지금은 1차적으로 망간, 아연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서요.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녹여서 사용하는 부품 정도죠. 매출액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기관 비공개 IR을 통해서 대주주는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으로 확장할 겁니다라고 하는 이런 포부를 보였어요. 이게 아마 개인들 대상으로 자료가 전달되게 되면 약간의 나중에 네가 그러지 않았냐라고 해서 좀 비난의 소지가 있을까봐 아마 이 개인들은 참여를 하지 못하겠던 것 같은데 제가 참여했거든요. 그 자료는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 바쁘신 분들은 일단 010-4822 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그 비공개 IR에 있었던 자료 좀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DS 단석 1월 대응 전략인데요. 이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경 케미칼과 성일하이텍 가중 평균 적정 시총 계산 방법. 이게 한 1분 정도 보시게 되면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와 폐배터리 리사이클 2차전지 사업부를 꺼내 올 건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예에 반영될 건데요. 그날에 대한 장중 최고가와 종가는 정확히 규정대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청약 베이스 올리는 방법도 좀 일러드렸고요.
올해 이제 신규 상장주를 맞이하면서 경쟁률이 심화되죠. 예, 그래도 3배 이상 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단 라인 전화번호 DS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AI가 설정을 해서 보낼 거니까요.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예, 보내드릴 거고, 요걸 한번 다시 돌아가서 애경 케미칼과 성일하이텍에 대한 부분 한번 봅시다. 차트 먼저 보고 갈게요. 이게 폐배터리 사업부입니다. 예, 관련 업종이에요. 자, 이 부분이 주가가 좀 훼손이 일어났어요. 예, 시총을 좀 감안합시다. 그리고 애경 케미칼을 보게 되면 얘도 역시나 예, 주가 훼손은 조금 있었지만 배당락 이후에 요 정도 구간대를 따지면 돼요. DS 단석이 상장되기 전부터 올랐죠. 이게 바로 같은 날짜에 똑같은 비중을 설정하지 않고 날짜마다에 대한 비중을 예, 다르게 적용을 하게 되면 정확한 지금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DS 단석을 지금 현재 주가 26만 원이라는 것도 정확히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옵니다. 종가도 제가 신기하긴 했는데, 자, 이 프로그램 자료에는 3일 동안 애널리스트 8명이 예, 관련 사업부에 있는 예, 커버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 3일 동안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이 전략대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성일하이텍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이때 2.2조 원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일하이텍에 대한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1.4조 원이고요. 그리고 뭐죠? 애경케미칼에 대한 시총이 8천억이었습니다. 이 둘에 대한 시총을 정확히 넣어서 2.2조 원이 나온 거고요. 결국은 이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규칙성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분명히 상방과 하방 그리고 종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에 대한 가중평균, 산술평균이에요. 그냥 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고생해준 이 애널리스트 후배들, 예, 제가 뭐 고생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뭐 제가 이제 올해 54입니다. 은퇴해서 지금 경제연구소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고 있지만 어떤 목적의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는 건 아니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들에 지체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잘 되시기 희망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시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악재인 요소와 호재인 이슈는 없을까라고 하는데, 자, 악재인 이슈는 하나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이 폐배터리 사업부 컨트롤 타워를 600조 시장을 겨냥하는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악재 호재가 결정이 될 거예요. 컨트롤 타워를 누가 맡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장중에 고가에 대한 부분은 오버슈팅 하면서 네, 맞아요. 넘기게 되면 한번 팔고 하고요. 만일에 그 저점에 대한 부분에 악재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 예, 무조건 올라올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따라서는 한번 단기적인 예, 수급 논리로 의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어차피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간중간 과정에 대해서 비중과 예, 이런 어떤 시장의 타이밍 그리고 악재와 호재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오늘의 고가는 이거고 저점은 이거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뭐 1월 말 정도 되면 한 여기까지 가는 평가액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위로 가야만 수익이 아니에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자, 이 부분의 전략을 좀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또 악재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자, 어떤 걸까요? 네. 폐배터리 사업부잖아요. 강조되는 사업부가.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하는 LS 머티. 얘도 따상상 기업인데요. 얘는 이제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폐배터리를 부정합니다. 예. 사실 이 배터리를 2번 정도 갈아야 되는 3천만 원의 비용이 전기차 수요를 끌어내린다라는 건데 그래서 폐배터리도 써보자 이 이론이에요. 근데 이 LS 머티는 어떻게 하죠? 폐배터리를 부정하죠.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즉 배터리 교체 안 해도 된다. 폐배터리를 써서 뭐하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이나 시장의 울트라 패커시티, 카파시티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시장의 어떤 좀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 상당 부분 요 부분도 주가의 어떤 훼손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때는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고 했어요. 항상 정해놓은 구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신규 상장주는 2달 동안은 그러합니다.
자, 상단에 대한 법칙도 역시나 그랬고요. 하단에 대한 법칙은 만일에 25만 원을 순간적으로 깨게 되면 10거래일 이내에 자, 그때는 수급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탄성이 작용할 겁니다. 자, 이 영상은 아마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 이 양반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 IPO 신규 상장주는 패시브 자금을 10조에서 20조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실제로 기계 프로그램을 동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급적인 것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게 바로 기계의 수급인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고 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거죠. 네, 이 부분도 다 참고했으니까요. DS 단석, 이경, 성일 아이텍, 가중 평균, 적정 시총 계산법, 그리고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 있죠. 올해도 신규 상장주를 어떻게 청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고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겠지만 청약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경쟁률이 심하더라도 이 방법을 참고하시게 되면 상당 부분 여러분들은 승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49만 원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26일 날 예, 이렇게 올려드렸었고 32만 대 매수 및 종가 배팅 하세요라고 해서 그래도 문자를 한 번씩 좀 보내드리긴 했었습니다. 자, 27일 날 시초가 사모펀드 물량 잔여분 로리스크 및 27만 원대 장외 매수 수급 대기하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26일, 27.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발생될 때는 제가 이렇게 한번 문자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도 이제 과거에 제가 3개월 동안에 경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곁을 떠나게 되니까 사실 뭐 서운함과 어떤 죄송함이 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자, 상단에 나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개인폰이고요. 자, 4822, 자, 8706으로 자,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집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다 향후에 이런 어떤 주가 변동폭을 예상하고요. 중간중간 있을 어떤 이런 이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참고하시게 되면 긍정적인 결론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자죠. 뭐 이런 부분들은 신규 상장주의 룰을 몰랐다. 요걸로 좀 대체하도록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 잘 될 겁니다. 아시죠? 자, 전략 자료집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교수였습니다.